도배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. 페이퍼링 툴스 팟캐스트. 안녕하세요. 페이퍼링 툴스 팟캐스트 진행자 신재의입니다. 오늘은 아름다운 여성 도배사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. 오늘의 큰 주제는 여성 도배사, 먼저 걸어간 분과 앞으로 걸어갈 분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늘의 큰 주제가 될 것 같아요. 먼저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무소속 공일도배 이우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크리에이터 커버의 백수빈이라고 합니다. 네, 먼저 그 도배하신 지 얼마 되셨는지 경력부터 우진 씨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저는 2년 조금 넘었어요. 2년? 네. 2년 되셨고 수빈 씨는? 저는 이제 7년 차 정도 될 거예요. 7년이면 한 5년 정도 차이가 두 분이 나시는. 5년이면은 그래도 크긴 대선배네요. 하네요. 대선배. 현재 활동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? 저는 뭐 인천부터 용인까지는 다 갑니다. 경기도 지역은 거의 다 네. 다니시고 수빈 씨는? 저도 서울 경기는 다 가는 것 같아요. 활동 지역은 두 분 다 경기도권은 네. 다 다니시는 거고. 먼저 그 도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. 그 여성 도배사가 지금 이제 많아지긴 했지만 다수는 또 아니잖아요. 흔하지 않은데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거든요. 저는 원래는 카페 매니저를 하다가 이제 손님들하고 뭐 트러블이라든지 뭐 직원들 뭐 교육이나 뭐 알바생들 뭐 싸움 중재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지쳐서 전문직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도배 학원에 들어가서 배웠는데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현업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. 카페에서 일 얼마나 하신 거예요? 카페에서도 한 2년 정도 했던 것 카페에서 같아요. 2년 정도 네. 하셨다가 수빈 씨는?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서빙 알바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서 어떻게 그만두게 됐다가 실업급여 받으면서 도배학원을 다니게 된 케이스예요. 두 분 다 도배 학원 다니시고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? 네. 그러면 일하시면서 혹시 여성 도배사로서 현재 어려웠던 점, 그리고 지금도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수빈 씨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어려웠던 점이 저는 솔직히 생리현상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화장실이 제일 큰 문제예요. 그렇죠. 생리현상은 현장마다 다르긴 한데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. 저희가 일하는 게. 우진 씨는? 마찬가지로 화장실 못 가는 거. 그거 말고는 불편한 거 없으시고? 뭐 약간 저는 나이가 조금 어리다 보니까 그런 나이 네. 어리다는 무시? 약간 여자애가 뭘 하겠어 뭐 이런 게 조금 있었어요. 그 나이 어린 게 또 무시받을 수 네. 있는 게 많잖아요. 여기 그쵸.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. 근데 또 아마 나이 어린 여성이 이게 도배를 하고 있으면은 더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그런 부분은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두 분이 이제 경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잖아요. 경력이 많은 여성 도배사가 이제 막 시작하거나 혹은 지금 우진 씨처럼 시작한 지 2년 정도 이렇게 되셨거나 자기 상대적으로 경력이 더 짧은 여성 도배사에게 어떤 격려의 말을 해주고 싶다든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다든지, 반대로 경력이 더 짧은 여성 도배사분이 선배 베테랑 도배사에게 궁금한 게 또 많을 수 있잖아요.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셔서 그만큼의 지금 경지에 다다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우진 씨가 먼저 선배님께 궁금한 게 있거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신축에서 1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난리를 다니다 보면 조금 이제 좀 꼰대 오야지들이 좀 있잖아요. 그쵸. 근데 이제 반장님이 제 나이였을 때 약간 무례하게 구는 오야지들한테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가 조금 궁금해요. 저도 지금도 어떻게 상대적으로 되게 나이는 어린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땐 더 어렸으니까 그걸 이용을 했죠. 어리니까 어린 거를 어린 걸 이용을 해야죠. 어떻게 이용을 하셨어요? 그런 걸?
그분이 저한테 만약에 좀 무례하다 싶으시면 저는 철없음을 빙자한 무례함을 던져줘야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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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이 없으니까 아, 아직 무슨 느낌인지 철들다이가 알것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 쟤는. 일부러 좀 그냥 좀 실수인 척 그쵸, 하면서 그쵸. 네. 조금 서슴없이 말을 던질 때가 가끔씩 있어요. 네, 쉽게 말하면 철없어 그쵸. 보이는 척 한 그렇죠. 적이 많죠. 선배 여성 도배사가 격려를 해주거나 혹시 그런 꼭 우진 씨가 아니더라도 막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막 입문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계시니까 혹시 어떤 그 격려나 조언의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. 저는 항상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. 버티세요. 버티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. 쉽지 네. 않은데 그렇죠. 버티는 게 이 선배의 말이니까 또 잘 새겨 들어야겠네요. 그쵸. 버티고 있습니다. 네, 그 말씀하신 버틴다는 그 말이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버텨야 되는 부분이 그 범위가 엄청 크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 먼저 육체적인 부분, 정신적인 부분 어느 부분에서 더 버텨야 되는 게 경험을 하면서 더 컸던 것 같아요. 육체적인 부분은 솔직히 감안을 했어야 되는 문제라 그거는 버틴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정신적으로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. 정신적으로 버티는 게 그 일하면서 인간관계에 관한 그쵸. 인간관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자로서 겪어야 될 문제도 있을 것이고 성별을 떠나서 그냥 어리다는 이유나 그냥 그 나이 때 다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도배한테도 막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냥 모든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듯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좀 잘 해결해야 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도배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서 다 있는 거잖아요. 다만 이 도배나 이런 현장에서는 그 되게 말투가 강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처음 만나는데 혹은 일을 오래 하고 자주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하시는 분들은 그런 선배분들은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어도 말을 되게 강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절대 나쁜 의도는 아니어도 그런 말을 들으면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. 초보 때는 더 심할 거고. 그러신 적 있으세요? 저는 이제 도배 시작한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때 보조 시절이었어요. 그러니까 네. 신축 현장이니까 그 풀사분 옆에서 벽지 걸어주고 포장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것만 이제 한 2달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벽지를 만져볼 기회가 생긴 거예요. 그래서 그 당시 소장님이 그 샘플 세대를 다 뜯고 다시 도배하는 날이었는데 네. 풀사 언니랑 저랑 둘을 데려갔어요. 근데 제가 하단을 처음 쓸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모르잖아요. 학원에서밖에 그쵸, 그쵸. 안 해봤으니까 이제 실전은 아예 처음이니까 그래서 제가 막 버벅버벅 하고 있었어요. 그때는 뭐 코너 따는 거 이런 거 전혀 아무것도 모를 때라 솔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러고 가만히 있는데 그때 소장님이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라 약간 거칠었어요. 옛날 때부터 소장을 하던 분이셔서 욕설해도 되나요? 해도 돼요? 조금만 순화해서 조금만 야, 이 순화해서. 아무것도 할 줄 이러면서 와. 와 그렇게 말했어요? 네, 벽지를 잘라가지고 저한테 패대기 치면서 와. 그거를 들고 팬트리로 가서 코너 따는 거 연습이나 해. 옆으로 꺼져 이러는 거예요. 와. 그때 제가 23살이었거든요. 와. 그래서 그때 거의 막 울기 직전인 상태로 팬트리 들어가서 이만한 쪼가리 붙여서 계속 걸레바지에서 자르고 코너 따는 거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와. 근데 그분은 들어본 분들 중에 말 제일 심하게 네.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. 이 순화해서 말하신 거잖아요, 그죠? 그쵸. 막 그러니까 심했죠. 그 말하신 것 중에 실제로 말을 들었을 때는 뭐 욕설들도 포함됐을 거고, 그죠? 이제 그거를 버티면서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. 네. 네.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었어요?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. 왜냐면은 이제 2달 됐고 네. 보조 역할이었는데 못 붙이는 게 당연하잖아요. 그래서 뭐 저분은 그럴 수 있겠다. 그래서 제가 부족한 거니까 연습했죠. 이거는 마인드가 너무 좋은. 일반적으로는 아마 안 그러. 저도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말 들었으면은
저는 울면서 아마 도망갔을 것 같아요. 그 자리에서 그 분노를 표출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말없이 나가거나 그렇게 말을 들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. 경험적으로는 저보다 선배신 것 같아요. 근데 그 흔치 않은 경험을 또 하셨. 네. 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런 사람 없었는데. 근데 이게 신축 현장에서는 좀 그러신 분들이 좀 많아요. 왜냐면 이제 다를 대로 다르신 분들이라 욕은 뭐 기본이고 그렇습니다. 수빈 씨는 이런 경험은 없으시죠? 저는 없어요. 다행이네요. 진짜로. 저는 사수가 저랑 한 15살 정도 차이는 나는데 네. 상대적으로 젊은 분이 제 사수였고 그 나이 또래 저랑 띠동갑인 오빠도 같이 그게 무리로 몰려 다녔었거든요.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잘했어요. 그래서 그 오빠들이 웬만큼 사람들이 뭐라고 하려고 하면은 다 커버를 쳐주는 제 울타리 같은 사람들이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편하게 일했었네요. 그래도 되게 좋은 팀원분들 만나서 그쵸. 네. 저는 운이 되게 좋았죠. 운이 없으셨고 돈이 없었죠. 지금까지 이제 말한 게 여성 도배사 절망편 들은 것 같거든요. 네, 좋은 내용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이제 여성 도배사라서 좋은 점이 있는지 좋은 부분이 있는지 혹시 우진 씨 있으신가요? 저는 신축에서 일할 때는 이제 풀사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잖아요. 네. 풀차가 한 번에 트럭에 한 300개를 싣고 와요. 트럭에 올라가서 그 풀을 다 내려야 되는데 풀이 한 포에 거의 한 14kg 그 정도 하잖아요. 네. 되게 무거우니까 소장님이 오빠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요. 야, 너네 다 내려와. 이렇게 해서 다 내려와서 오빠들이 다 해주고 저희는 그냥 조금씩 옮기고 그랬던 거 그것만 아니, 그쵸? 힘든 일을 조금 덜 할 수 있다는 거? 혹시 수빈 씨는 있으세요? 저는 다른 여성분들에 비해서 타고난 골격이 좀 달라요. 힘을 골격이. 굉장히 잘 써가지고 저는 그런 거는 배려를 해주시려고 하는 네. 마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그런 네, 그리고 뭐 다른 여자로서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은 제 사수나 같이 지내던 오빠들이나 다 남자잖아요. 네. 여자라서 저를 못 때린 적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. 그 거의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폭력 여자라서 폭력을 피할 수 있었다. 전 진짜 엄청 많이 들었어요. 근데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시작하실 분들한테 좀 좋은 여성 도배사 이런 부분이 좋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안 맞아서 좋고 그런 거면은 조금 이제 안 맞아서 좋고 그런 그쵸. 거 사실 힘든 것들을 이렇게 조금 분할해서 해주는 게 그 정도가 끝인 거죠. 무거운 거 들어주고 그쵸? 아니, 거의 같이 하기는 해요. 근데 이제 그죠, 신축 같이는 한정이고 하는데, 이제 그쵸. 짐을 나오면은 그런 그냥 거 다 같이 해야죠. 또 여자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? 네. 그런 건 있더라고요. 오야지가 영업할 때 이것도 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고객분들은 오야지가 그 상담을 할 때 여성 도배사가 상담을 하면 더 좀 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. 지금 알고 있는 팀 중에서도 여성분들만 있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오야지가 네, 여성 상대적으로 도배사일 때.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한가 봐요. 네. 확실히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. 그런 아무래도 그 고객분들 중에서 처음에 이제 견적 요청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견적 요청을 하니까 그런 상담을 할 때는 조금 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. 네.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고 좀 네. 나이가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애가 가가지고 도배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 저 같아도 안 믿을 것 같거든요. 너무 어려서. 얘가 도배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? 음. 이런 선입견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. 근데 요즘은 또 젊은 분들이 그런 견적이나 이런 거 상담을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도배를 하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, 연륜이 네. 있는 분이 한 분쯤은 있어야 네. 이제 그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신뢰 형성에
네. 너무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만 가서 하면은 약간 의심을 받더라고요. 편견이 아직까지는 네, 있죠. 있어요. 기술직이라는 게. 아, 혹시 그 견적 보실 때 네. 그런 상담할 때 아, 여성 도배사라서 좀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으세요? 고객분들 상대하실 때? 제가 아직 견적이 미숙해요. 일만 해온 사람이라 네. 제가 같이 동업하던 남자친구가 견적을 참 잘하는데 저는 그 남자친구를 내세워서 옆에서 한 7년 차 된 여성 도배사 살아남았습니다 하면서 옆에서 사근사근 막 고객님 뭐라고 여쭤보시면은 네. 아 맞다고 맞다고 아, 막 호응 해드리고 아, 그런 그러면은- 아.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 남자친구분이 주로 하시고 남자친구가 더 잘하더라고요. 아, 전문적이어 보여요.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혹시 같아요. 좀 더 뭐 밝고 좋은 거 없나요? 장점 아, 네. 하나 있어요. 기계를 배울 수 있다는 거? 아, 기계를 배울 수 있는 네. 거. 맞아요. 보통 네. 남자분들은 이제 힘이 좋고 하니까 바로바로 이제 우마에 올려보내서 바르는 거를 먼저 배우는데 이제 여자들은 기계를 먼저 배우게 하더라고요. 뭐 벽지 뽑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여자들이 좀 더 섬세하게 잘 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대부분 뭐 난릴 가도 풀사는 거의 여자분들이 하시거나 그 시작할 때 네, 시작할 네. 때 바로 이렇게 배울 바로 수 기계를, 있는 거는 네. 그것도 네, 장점일 수 있다고 그쵸. 생각이 드네요. 풀사로만도 찾으니까 그렇죠. 그걸 제일 먼저 가르쳐 주죠, 여자들은. 그렇죠. 사실 그 기계 이제 다룰 줄 알면은 그쵸. 어쨌든 1, 2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쵸, 기계만 다룰 수 그쵸. 있어. 그거는 그래도 또 장점으로 끝이죠. 별거 없네. 또 생각나는 게 없으시죠? 예. 아 뭔가 네. 아 그래, 그렇답니다, 너무, 여러분. 현실이 이래요. 뭐 큰 장점이 있다고 이렇게 뚜렷하게 말을 할 수는 없고 어쨌든 힘든 일인데 약간의 배려 정도만 있다. 예. 이게 기술직이라고 해서 성별을 굳이 나눌 필요는 그쵸. 없을 문제인 것 같아요. 같은 돈을 받고 일을 하니까. 그렇죠, 맞아요. 그쵸. 어쨌든 같은 돈을 받고 사람을 쓰는 그 오야지의 입장에서도 같은 돈을 주기 때문에 같은 능력치를 요구를 하는 거고 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편견은 또 이제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없애 나가야 네, 하고 그런 그쵸. 문제인 것 같아요. 네, 그 장점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그 또 이제 자기 사업을 할 때는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잖아요. 혹시 앞으로 이제 도배사로서 최종적인 목표, 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우진 씨 먼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?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팀을 나오면서 네. 이제 날릴꾼이 됐잖아요. 네.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어떤 뭐 오야지들 뭐 이렇게 하는지 저렇게 하는지 데이터들을 좀 수집해서 저도 기계를 이제 샀으니까 이제 제 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이제 시작을 네. 사업 시작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이시죠? 그쵸. 막 당장 막 이렇게 해서 내 업체를 차려야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준비는 조금 하고는 있어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럼 네. 최종적으로는 저도 제 업체를 업체를 차려야겠죠. 차리는 게 그쵸. 목표시고 네. 수빈 씨는 저는 이제 막 업체를 차려서 네. 안정적으로 안정권에 진입할 수 있는 게 일단 당장의 목표고요. 최종적으로는 잘하는 업체가 됐으면 해요. 잘하는 업체. 사람들 많이 불러주는 업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 그렇죠. 사실 최종적인 목표가 이제 사장이 되는 게 목표인 게 많잖아요. 그래서 그 사장이 되는 게 목표인데 어떤 사장이 되냐가 이제 더 중요한 거고 내 업체를 어떻게 운영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행복도 매야죠. 행복도배. 행복도배가 여성 도배사로서 그 행복하게 도배를 한다는 게 여러 가지 부분,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했을 때 내가 행복하게 지금 도배를 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. 뭐 금전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인간관계, 심리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 중에 어떤 부분을 더 포커스를 맞춰서 나아갈 때 좀 행복하게 이 직업을 갖고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수빈 씨 먼저.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단 생계가 안정이 돼야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요. 생계가 안정된 후에는
팀원들이랑 좀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일단 최종 목표처럼 느껴져요. 그게 행복도배 아닐까 싶긴 해요. 그 일하면서 어쨌든 팀원들하고 관계도 그쵸. 그렇고 사실 그 금전적인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어쨌든 돈 벌라고 일하는 거잖아요. 어느 직업이든 그렇고 우리 직업도 어쨌든 돈 벌라고 하는 건데 생계가 안정이 안 되면은 앞서 말했던 모든 게 다 암만 잘 갖춰져 있어도 솔직히 힘들잖아요. 가난한데 행복한 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고요. 세상 깝깝하죠. 돈 없으면. 말이 안 되죠, 그거는.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가 그러면은 그쵸. 도배 안 하죠. 그렇죠. 그러면은 사실 도배 그 생계가 보장이 안 되면은 그쵸. 사실 할 이유가 없는 거긴 하잖아요. 기술직의 가장 큰 메리트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금전적인 부분 그거 없으면은 사실 금융치료 못하겠네. 아주 중요합니다. 금융치료 아주 적절한 그 아주 금융치료. 우진 씨는 혹시 저도 나와서 일을 할 때 돈이 막 밀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. 아시다시피. 네. 그때 이제 저도 네. 막 월세 내야 되는데 막 못 내고 막 뭐 해야 되는데 못하고 하니까 너무 이제 힘들더라고요. 심적으로. 이게 돈적인 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제가 도배 스튜디오 난리를 한번 갔다 왔어요. 네. 근데 갔는데 일단 현장이 너무 깔끔하고 이제 작업 지시도 한 번에 이렇게 딱딱딱딱 해주고 그리고 퇴근 시간도 완전 칼같이 5시 딱 되니까 짐 싸고 가세요 이러더라고요. 그러고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서 계좌번호 보내자마자 입금이 되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업체에서 일할 때 진짜 진짜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사장이 돼야겠다 생각했죠. 왜냐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업체의 일을 또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.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돈 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입금해주고 작업 지시 제대로 딱딱딱 해주고 일이 막힘없이 진행이 되는 게 도배하면서 되게 약간 뿌듯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. 막 하다가 뭐 안 되면 막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. 여기가 깨졌는데 여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오야지 뭐 어디 가버리고 없고 뭐 그러면은 조금 그죠. 깝깝하니까. 네, 깝깝하죠. 그러면. 근데 그 도배 스튜디오 현장 갔을 때는 뭐 여기 하나부터 10까지 다 지시해주고 시간 약속 잘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좋았죠. 내 업체를 차리면 일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편안하고 돈 절대 밀리지 않고 그런 좀 복지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거를 좀 당연하게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오야지가 돼야겠다 생각했어요. 그게 오야지 됐을 때도 행복하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행복한 도배라고 생각해요. 박수도 쳐주시고.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쵸. 그 금전적인 요소가 해소가 된 상태에서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더 보충이 돼야지 행복 도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럼 도배하고 있을 때 그 현장 말고 퇴근했을 때 평소에 생활이나 일 끝나고 퇴근 후에 시간 있잖아요. 그 시간도 다음날 일할 때 또 중요한 시간이잖아요. 혹시 그때는 또 어떤 활동을 하세요? 그냥 뭐 평소에 갖고 싶었던 연장들 구경하면서 아이 일이네요. 쇼핑하고 네. 저 사람 거에 왠지 좋아 보인다. 그러면 그거 검색해가지고 가격 알아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가게를 차린 지 막 얼마 되질 않아가지고 그 명함 작업이나 뭐 포스팅 작업이나 블로그 작업 같은 거 제가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. 그래서 제가 다 포토샵 돌리고 있습니다. 일하시네요. 그래도 일 끝나고 집 가서 또 이 일과 관련된 걸 하시고 그래도 행복하신 거죠? 현재까진 그렇습니다. 현재까지는 그 일 끝나고서 저도 똑같이 연장 보는 거는 많이 보거든요. 연장 보고 계속 뭐 샀던 거 또 보고 남이 쓰는 거 뭐 샀나 또 계속 찾아보고 그런 거는 또 하거든요. 근데 그거 말고도 맨날 그랬거든요. 원래 현장에 있었을 때는 일 끝나고 달리기를 계속 했었거든요. 퇴근하고. 달리기요? 퇴근하고 저 맨날 달리기 했었는데 그런 거 하니까 좀 다음날 일하는데 전 더 좋더라고요. 그런 일할 때. 어쨌든 행복 도배는 돈이 우선이다. 네. 네.
돈이 우선이다. 금융치료부터 되고 그 그쵸. 뒷일을 생각을 해야 된다. 돈이 들어온 네. 다음에 행복해지니까. 일단 도배하고 행복은 그 후에 찾아야 그래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첫 촬영이잖아요. 네, 첫 촬영에 나와서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데 마지막 질문은 촬영을 해보니까 어떤지 그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우진 씨 먼저. 네, 우진 씨 먼저. 일단 처음에 그 소장님이 저한테 욕한 얘기 할 네. 때 다들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다들 미친 거 아니야?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니까 이제 또 그 다들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 있잖아요. 같은 네. 일 하는 분들이니까 또 그런 거를 이제 또 이해를 하니까 다른 그냥 도배사가 아닌 분들하고 얘기할 때랑은 또 느낌이 좀 달랐죠. 더 재밌었고 앞으로도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또 싶어요. 나와주시는 거죠? 아니 뭐 그러면? 불러주시면은 뭐 그러면 오늘도 네. 갑자기 나온 거라 네, 그러면 또 출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예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수리 씨는 이게 한 거의 마주친 적이 아주 많은 사람들인데 이 카메라 있다고 되게 어색해지네요. 맞아요. 엄청 경직이 돼서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히 도배사들끼리 얘기하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. 네, 그거는 저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저도 그냥 재밌었고 첫 촬영이라 긴장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두 분 아는 얼굴이니까 얘기하니까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네. 어쨌든 두 분 다 앞으로 또 불러주시면 나와주시는 거죠? 다음번엔 좀 네. 텀을 잡고 네. 아름다운 상태에 불러주시면 제가 오늘은 너무 감사할 오늘은 일 끝나고 와서 근데 방금 춘천에서 지금 네. 서초로 왔거든요. 맞아요, 여러분. 쉽지 않아요. 네. 지금 그냥 뭐 근처 평소에 하던 그 경기도 지역에서 하다 오신 게 아니라 네. 춘천 네, 출장 갔다 와가지고 먼 타 지역까지 갔다가 여기 와서 이제 촬영을 네. 하시는 거라 풀기계 닦다가 네. 전화 받았거든요. 네. 저는 네. 자고 있었어요. 잠깐. 네, 어쨌든 두 분 다 너무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. 이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도배사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드는 페이퍼링 쿨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